통신장비 시장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5G 상용화가 시작된 2019년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가 5G 설비 투자에 공을 들이던 2021년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통신장비 시장의 전성기는 정말로 끝난 걸까요? 이제 통신장비주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신장비 시장에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바로 5G입니다. 제가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5G라고 정확히 말한 거 맞습니다. 2023년은 통신장비 시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5G가 다시 한번 통신장비 시장의 부흥을 이끄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로컬 5G 시장의 개막입니다. 국내에서 KT와 LG U+가 28GHz 대역 주파수를 반납하면서 비통신 기업들이 로컬 5G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로컬 5G가 뭐냐? 28GHz 대역 주파수를 활용한 5G 통신은 넓은 지역에 제공하기는 어렵지만 좁은 지역에는 아주 강력한 성능의 통신망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요. 대충 설명만 들어도 산업용 통신으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지 않나요? 그래서 통신사가 아닌 일반 IT 기업들이 이 망을 분할받아서 자신들의 사업에 특화된 개별 5G 통신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정부도 비통신 회사들의 28GHz 주파수 활용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파수 이용 단위를 전국뿐만 아니라 개별 지역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로컬 5G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뜻이죠. 아직 이 로컬 5G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얘기한 기업은 없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음 5G 사업을 추진했었던 네이버, LG CNS,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등이 이 사업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들이 로컬 5G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가 필요합니다. 5G 인프라 관련 수요가 다시 한번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통신장비 회사들에게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정부의 28GHz 주파수 대역 회수는 재투자, 회수 후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 등으로 국내 투자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러한 국내 5G 28GHz 재투자 국면에서는 국내 통신장비 업체 가운데 RFHIC가 특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FHIC는 통신장비 회사 가운데 그야말로 28GHz 전문 회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기업입니다. RFHIC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트랜지스터가 뭐냐? 약한 신호를 크게 증폭시켜주는 일종의 증폭기입니다. 질화갈륨 트랜지스터는 에너지 밴드가 넓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실리콘 트랜지스터보다 초고주파수 활용에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역시 28GHz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질화갈륨 MMIC 고주파 회로를 출시하기도 했죠. 2019년 통신장비 회사들의 주가 상승을 예견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김홍식 하나금융투자증권연구원은 RFHIC와 관련해서 단언하건대 초고주파수 시대가 도래한다고 확신한다면 RFHIC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권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두 번째 기회는 바로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5G 통신망 구축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미와 일본,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중단됐던 5G 인프라 투자가 다시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이상원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5G 인프라 구축이 지연된 미국이 광범위한 5G 설비 투자를 통해 커버리지를 확보할 것이라며 일본, 인도, 유럽도 5G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해외에서 5G 인프라 투자가 다시 시작된다면 국내 통신장비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KMW, 이노와이어리스 등이 눈에 띄어요. KMW는 5G 통신 기지국 쪽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기지국에 반드시 필요한 안테나, 필터 등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죠. 안테나야 굳이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고 RF 필터는 간단히 말해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많은 전파 가운데 그 기지국에 필요한 전파만 딱 잡아내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KMW는 기지국용 안테나와 RF 필터를 노키아, 삼성전자, JTE 같은 글로벌 회사들에게 납품해왔죠. KMW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덕영 KMW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예전에 열렸던 기업 설명회에서 KMW는 필터와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라고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잘한다. 특히 무게 30g 정도 되는 작은 부품을 중국이 전혀 카피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어요. 또 다른 강점도 있습니다. 바로 MMR인데요. MMR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올인원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지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그러니까 필터라든지 안테나 같은 걸 하나에 몰아넣은 장비죠. MMR의 강점은요? 보통 올인원 장비 하면 떠오르는 장점이 그대로 MMR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볍고 작으니까 설치하기 쉽고 여러 개의 장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으니까 유지 보수 등의 비용도 절약되죠. KMW는 글로벌 통신회사인 노키아와 협력해 MMR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글로벌 통신회사, 통신장비회사에 납품하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는 스몰셀 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스몰셀은 무선 기지국의 기본 기능은 갖추고 있으면서 대신 용량과 전파 도달거리만 조금 줄인 소형 기지국 장비입니다. 이노와이어리스는 국내 최초로 5G용 스몰셀을 상용화했고 2021년에는 일본 무선통신 인증도 획득했어요. 일본에서는 이 스몰셀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본에서 5G 인프라 구축이 재개된다면 이노와이어리스에게도 훈풍이 불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스몰셀은 앞에서 말한 28GHz 주파수의 로컬 5G 특화망을 갖추는 데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의 기회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2022년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악몽 같았던 해였지만 특히 통신장비 업종 투자자들에게는 가혹했었습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는데요. 새로 밝아온 개묘년에는 과연 지금까지 말했던 기회들을 국내 통신장비 회사들이 꼭 붙잡고 토끼처럼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